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방송통신대 중문과 김성곤 교수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학우들을 못 봐서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 코로나19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시절은 참 바야흐로 그냥 꽃이 만발한 최고의 시절을 맞고 있는데 그런 시절을 누릴 수 있는 마음도 몸도 아니어서 여간 답답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때 그냥 우리 저희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지금은 갈 수 없는 땅 중국입니다. 중국의 그 빼어난 명승지를 한번 온라인으로라도 강의 속에서 한번 여러분을 모시고서 여행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특강을 자처했습니다. 특강을 청했습니다. 자청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이제 모시고 갈 여행지는 장강 삼협입니다. 장강 삼협. 장강이 아주 고저히 흐르는 그 엄청나게 긴 장강의 삼협 그 구간을 저랑 함께 여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건 뭐 특별히 무슨 기말고사나 뭐 이런 시험과 관련된 과목이 아니고 순전히 이제 여러분의 그 여행에 대한 갈증, 중국 여행에 대한 갈증, 인문학을 보탠 그런 인문 여행의 갈증을 풀어주고자 이제 마련한 자리니까 그냥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뭐 메모하고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중간에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듣고 뭐 질문도 하시고 하면 제가 선물도 한 3분에게 제가 쓴 그 붓글씨 3점을 준비해 왔으니까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출발할 장강 삼협. 여러분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쪽에 여행 상품이 만들어져 있어서 장강 삼협을 오가는 그 크루즈 요즘 크루즈 하면 또 더러 겁이 나죠. 그런데 그 크루즈를 타고서 쭉 장강 삼협을 구경하는 그런 이제 여행 상품이 있어서 아마 더러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그 장강 삼협을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그 삼국지, 그야말로 여러분 좋아하는 삼국지 현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빼어난 풍경 속에서 많은 시인들의 찬탄과 흠모의 대상이 됐던 그 장강 삼협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장강 오늘 제목은 백제성 시선과 시성을 만나라. 멋있죠? 백제성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거기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볼까요? 네. 여기 이게 지금 백제 여기입니다. 여기 이 공간이 이제 백제성이 있습니다. 이 백제성 조그만 섬으로 돼 있죠. 본래는 섬은 아니고 이게 쭉 연결돼 있었는데 육지와 연결돼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강에 이제 삼협댐이 건설이 되죠. 그리고 이 뭐 흘러가던 물을 다 가둬놓는 바람에 수위가 쭉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많은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제성입니다. 여기 물이 차가지고서 백제성이 이렇게 이제 섬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예전에 한나라 때 공손술이라는 이제 이 지방 이쪽 지역을 점거하고 있던 공손술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백제다. 뭐 무슨 뭐 여기에 우물에서 흰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서 그건 백룡이 승천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따라서 나를 백제, 그 흰 황제 뭐 그렇게 자기를 호칭하면서 이곳에 이제 성을 쌓고 여기로부터 저 밑으로부터 오는 저 동쪽에서 들어오는 이 삼협을 따라 쭉 올라오는 이제 그쪽 세력을 막아버리고 이쪽을 자기가 이제 점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쌓은 백제성. 네,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문학 속에서 이제 자주 인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성지가 됐습니다. 이제 백제성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국지에서 누가요? 네, 유비가 여기서 숨을 거두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슬픈 상처의 성이다, 상성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백제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기 연육교가 설치되어 있죠. 여기 쭉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여기 이곳을 쭉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백제성이 이제 장강 삼협의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죠. 여행 포인트입니다. 이곳에서 시선과 시성을 만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백제성에서 여러분 잘 아는 시선 누구죠? 이백. 그리고 또 시성 누구? 두보. 두보의 흔적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이곳에서 최고의 절창들을 남겼거든요. 시선 200은 이곳에서 이제 최고의 기쁨의 시 조발 백제성을 썼고, 시성 두보는 이곳에서 가장 슬픈 시 등고라는 그런 아주 쓸쓸하고
아주 고독에 가득한 그런 우수에 가득 찬 그런 시들을 또 여기서 남기고 있어서 시선과 시성이 이제 각각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시의 성이기도 합니다. 백제성이. 그것을 오늘 여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여행을 떠나봅시다. 자, 장강 볼까요? 장강 어디예요? 장강은 여기 청해성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이 발원지가 청해성이에요. 청해성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처음엔 뭐 통천하니 뭐 또 금사강이니 여러 다른 말로 불리다가 이 사천성에 들어오면 이게 쭉 내려와서 청해성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 운남성에서 다시 쭉 올라와서 여기 사천성 남부에 딱 도달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때부터 정식 명칭이 장강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장강입니다. 그렇지만 장강의 그 근원지부터 따지는 거니까 이게 한 6,300 몇 킬로죠.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 중경이라고 써 있죠. 중경에 속해 있는 이 삼엽 구간입니다. 이 정도 삼엽 구간입니다. 거기를 이제 흘러가는 그 장강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황하는 여기 똑같이 황하도 여기 청해성에서 출발하죠. 황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죠. 예, 두 개. 제가 이제 두 곳을 다 여행을 해서 방송을 찍었는데 이 강 따라가면서 여행하는 거 참 즐겁습니다. 다양한 역사, 뭐 문화 그런 것들이 함께 만나니까 참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또 이곳을 떠날 날이 속히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언제 갈 수 있을지 이게 참 막막하게 합니다만. 장강 산업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경 이 봉절이라는 곳이죠. 이게 백제성에 있는 곳입니다. 봉절, 밭들 봉자에다가 마디 절자, 펑지에서 백제성 거기서 출발하면 바로 그 앞에 기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쿠이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삼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기문으로부터 쭉 가다 보면 처음에 구당협 그렇죠? 구당협, 취탕시아, 구당협. 구당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무협입니다. 무협 구간이 이게 구당협이 여기고 무협이 여기죠. 무협 무협이 제일 길지 않고요. 서릉협이 제일 길군요. 그 구당협, 무협 구간, 뭐 신여봉인 이런 것들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서릉협이죠. 서릉협, 서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서릉협, 여기군요. 서릉협 구간이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세 군데의 이 삼협 구간은 길이로 보자면 약 190km 정도. 예전에는 이걸 좀 더 길게 봐가지고 막 1000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800리다 얘기했는데 키로수로 따지면 한 190 몇 킬로 정도 됩니다. 이 구간을 이제 보통 어떻게 여행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중경까지 총칭까지 이제 비행기로 갑니다. 총칭까지 비행기로 한 2시간 반인가요? 한 3시간 걸리나요? 예, 그래서 총칭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총칭에서부터 배를 타고서 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서 여기를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서릉협 전체를 가지 않고 이 무협을 더 지나서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삼협댐이 있습니다. 여기 삼협댐, 산시아 따바 했죠. 삼협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예전엔 이걸 배를 탄 채로 이게 관문을 내려가면서 이제 차츰 내려가면서 이제 그 댐 밑으로 가서 더 갔는데 뭐 사고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도착하면 댐 가까이 오게 되면 거기서 전부 하선을 합니다. 하선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고서 다시 이제 그 의창역, 이창 여기가 이제 이 삼협댐이 있는 곳이 이창이에요. 이창역에 가서 이제 콰이처 그러니까 뭡니까 그 쾌속 열차를 타고서 쭉 중경까지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4박 5일 정도죠. 4박 5일.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배 타고 가니까요. 쉽죠. 배 타고 가다가 내려서 구경하세요. 올라가서 구경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주 편하게 역사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 풍부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어서 아주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걷거나 뭐 가파른 길을 오르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어서 편하게 여행할 수 있으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들 다니기에 괜찮죠. 자, 주요 관광지 한번 볼까요? 장강 삼협 주요 관광지. 자, 중층에 출발해가지고 쭉 가면 맨 처음 들리는 곳이 이제 풍도 귀성입니다. 귀성, 꼴청. 이거 뭘까요?
풍도 귀성 펑두 꿀청 이곳에 가면 이제 여러분 이제 귀신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젊은이들 막 그 저 스릴 만점인 그런 것을 뭐 저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저 구경도 하고 그렇게 즐기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아주 예전부터 한나라 때부터니까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곳은 이 귀신의 세계 그러니까 음부 그 우리가 죽으면 찾아가 이제 염라 대왕을 보게 되는데 그 세계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그렇게 이제 그 음부의 세계를 직접 가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설치해 놨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좀 약간 유치하다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거기 가게 되면 좀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가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더 들고요. 근데 여기에 딱 가서 이제 하선을 해요. 그 저 하선을 해가지고 보통 밤에 출발합니다. 중경에서 이제 밤에 쭉 배를 타고 가면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여기 딱 도착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쭉 이제 이 귀성으로 올라가가지고 곳곳에 여러 귀신들 술 먹고 죽은 주귀, 그죠? 색발키다 죽은 뭐 새끼 이런 것들이 각각 여러 가지 다양한 아주 그 풍부한 상상력에 기초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상이 만들어져 있고요. 뭐 귀문관 거기 들어가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세상을 못 돌아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내세로 넘어가는 뭐 다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내세에 대한 그 저 세상에 대한 그 중국인들의 다양한 사유 방식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저런 많은 재밌는 얘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조각상이에요. 이 조각상이 뭐냐면 백무상이에요. 백무상. 백무상은 흰 무상이란 말이죠. 무상. 무상이 뭐예요? 인간 만사 무상하다는 뜻이잖아요. 무상. 근데 이 백무상이 뭐냐면 이게 바로 저승사자예요. 중국의 그 민담 속에 나오는 저승사자예요. 죽으면 맨 먼저 이 무상, 백무상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혼을 데리고 가요. 근데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꽃갈모자 길게 쓰고. 그런데 이 백무상이 이제 우리가 여기 귀성에 딱 올라가면 맨 문 앞에 딱 서서 이제 여행객들을 맞이하는데 맨 그 위에 긴 꽃갈모자 위에 4글자가 딱 써 있어요.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써 있죠? 예, 니에 라일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 예, 너도 라이 왔구나. 너도 왔구나. 천년 만년 그냥 세상에서 그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줄로 착각했지. 이놈아, 너도 결국은 죽기 마련이야. 너도 결국 이 저 세상에 왔구나. 니에 라일러. 그러죠. 니에 라일러. 이거 딱 보다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숙연해지죠. 내가 그래서 뭘 가르쳐요? 아, 내 사는 동안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삶이 나한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대한 더 성실하게 정말 촌각을 잘 소중하게 여기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니에 라일러. 이 4글자가 주는 울림이 적지 않습니다. 니에 라일러. 그래서 제가 여기 쭉 돌아보고 뭐 곳곳에 뭐 지옥에서 잘못해가지고 형벌을 받는 뭐 그런 모습도 막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뭐 무시무시한 형벌이죠. 뭐 톱으로 잘리는 모습이라든지 막 혀를 빼는 막 잡아 빼는 그런 형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그런 조형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쭉 돌아보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니에 라일러 이 백무상 동상 앞에서 제가 이제 이 삶에 대한 얘기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 여행자들에게 들려줄 때가 있죠. 그때 꼭 제가 얘기해주는 시가 이 도연명의 시입니다. 도연명이 잡시라는 시를 쓰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아웨이 니 루이셔 워루 땅 취커 취취 위 허즈 난산 요 지우자이. 너무 비장하게 읽었네. 이거 좀 담담하게 읽어야 되는데. 지아웨이 니 루이셔 워루 땅 취커 취취 위 허즈 난산 요 지우자이. 조금 담담해졌습니까? 집은 위 뭐뭐시다. 영려사라는 거, 역이라는 말은 이게 영려는 이게 여관이에요. 여관. 나그네를 맞이한다는 역자가 이게 맞이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맞이하는 집이요. 여관이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이거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단 말이죠. 내가 잠깐 있다가 머물다가 떠나가야 될 여관 같은 곳이 바로 우리 집이다. 그리고 월루 땅 취커 나는 마치 뭐뭐 같다. 당거객 당 의당당이죠. 의당 마땅히 떠나야 될 손님이라네. 손님과 같다네. 나그네 같다네. 취지허지 가고 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이를 것인가? 난산 여우 찌우자이 저 남산에 오래된 내 옛집이 있다네. 내가 그 집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건 그냥 내가 오래 머물 저 집이 아니고 이건 여관이고 이제 여관 떠나서 누가 여관에서 평생 살아요. 예. 여관 떠나서 이제 내 본래 있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남산에 있단 말이죠. 어디예요? 무덤이죠, 무덤. 남산에 있는 무덤이 남산에 있는 그 흙집이 나의 오래된 내가 본래 돌아가야 될 본래 집이다. 이런 시를 썼어요, 그죠? 네. 그 남산은 당연히 도현명한테는 어디입니까? 네, 여산이죠, 여산. 루산. 도현명에 사는 집에서 남쪽에 있던 여산, 루산 요조자. 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내가 머물 진정한 나의 집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담담한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네 글자로 얘기하면 시사역이라고 하죠. 시스루구이. 사, 죽음을, 보기를, 귀, 돌아가는 것 같다. 이 귀는 뭐예요? 귀가의 귀자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돌아가는 거, 집에 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죠? 하루 일과 마치면 자연스럽게 집에 돌아가야죠. 하루 일과 마쳤는데 집에 안 가고 어디가 술 마시러 가요? 일단 다 집에 돌아가는 거, 그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 두려울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고, 그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달관한 인생관을 잘 드러낸 거죠. 재밌죠? 스스로고에. 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 잠깐 동안 도현명 시 하나를 볼까요? 도현명이 그 달관한 모습을 잘 드러낸 시 중에 하나가 이 만가예요. 여러분, 만가는 뭐예요? 당길 만자잖아요. 뭘 당기면서 부른 노래예요? 술에, 무슨 술에? 예, 상여. 죽어서 이제 상여로 나가잖아요. 상여를 끌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만가를 쳐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미 죽은 것처럼 죽어서 이제 상여에 실려서 나가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을 설정하고 이렇게 만가라는 시를 짓는데 그 내용이 재밌어요.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 법. 일찍 죽어도 뭐 병이 짧은 것은 아니라네. 뭐 더 짧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어제 저녁 함께 사람이었더니 오늘 아침 귀신의 명부에 있구나. 어제는 분명히 사람들 세상에 살았는데 오늘 귀록에 오른 거죠. 귀신의 명부에 올랐어. 코는 어디로 흩어졌는가? 말은 몸만이 빈 나무. 관이죠. 관에 걸쳐 있구나. 사랑스러운 아이는 아비를 찾아 울부짖고 친한 벗들도 나를 쓰다듬으면서 우는구나. 자기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기를 모습을 영혼이 이제 그 이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어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빠 하면서 울부짖고 또 벗들이 그냥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준다. 득도 실도 알지 못하거니 시와 비를 어찌 알 수 있으랴. 이제 뭐 득도 실도 중요하죠. 시비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죠. 천년만년 뒤에 누가 영화 치열까? 근데 사실 내가 뭐 득시를 잘 알지 못했고 시비를 따지지 못해가지고 뭐 좀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지만은 천년만년 지나면 누가 내가 영화롭게 살았는지 내가 치욕 속에서 인생을 마쳤는지 누가 알 거야? 아이 기억도 안 나요. 아무도 없단 말이지. 아무 그런 평판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세상에 있을 적 오직 한스러운 것 하나 딱이죠. 다 만족스럽다 이 말이죠. 그렇게 뭐 대단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자기 삶은 거 그냥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뭐 그렇게 불평스러운 것도 아닌데 딱 하나 뭐가 술 마심이 족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한스러운 것 딱 하나 있다면 술을 충분히 못 마신 것 그것일 뿐이라네. 진짜 술 좋아했죠? 예, 이런 것을 자꾸 쓴 것은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하여튼 죽음을 보는 것을 그냥 삶과 죽음을 그냥 똑같이 봤어요. 생사가 이래하다고 봐가지고서 그저 이렇게 미리 자기가 죽음에 대한 이런 초연한 자세, 달관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가 같은 것들, 자제문, 내 스스로 제문을 쓰기도 하고 말이죠. 죽은 것을 상정하고 이렇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는 모습을 늘 갖추려고 노력했죠. 조금 좀 우리도 생각해봐야 되죠. 너무 그냥 생애만 집착해가지고서. 근데 생애 가장 큰 의미는 죽음에 대한 명상과 죽음에 대한
이게 전제 속에서 삶의 의미가 더 반듯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풍도의 귀성에 올라가면 귀신의 세계를 쭉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더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우주가 빚어놓은 나의 삶, 나의 시간들, 하늘이 준 축복, 이것을 충분히 아름답게 바르게 누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너무 거창했나요? 자, 그렇게 해도 풍도에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쭉 돌아오면 거기 가는 길에 옆에 먹거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사서 먹고, 장강에서 올라가 잡았다는 고기 튀겨서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디 가냐면요. 다시 그 관광지 전체를 보게 되면 충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석보채라는 게 있는데, 석보채라고 해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 아주 오래된 장강을 구워보는 그 옛날에 군사용으로는 보루였는데 그것이 아주 기이하게 아름다워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한번 쭉 둘러봅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백제성에 도착하는 이 백제도 봉절인데, 이 크루즈는 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게 운양에 장비묘라는 데가 있어요. 장비묘. 네, 크루즈는 안 가는데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른 여행길에 혹시 이쪽을 갈 일이 있으면 꼭 장비묘 한번 들러보면 좋을 겁니다. 장비 여러분 아시죠? 장비. 네. 자, 삼명제 중에서 막내 장비. 이 장비가 이곳의 장비의 묘. 이 묘라는 곳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건 무슨 무덤이 아니죠. 이건 사당입니다. 사당이 묘죠. 사당 묘자죠. 그런데 우리는 묘하면 이제 이 무덤 묘자를 생각해가지고 자꾸 장비 무덤으로 알고 있지만 무덤이 아니고 미야오. 그래서 이건 사당입니다. 장비 사당이 여기 있어요. 장비 사당이 여기 있게 된 것은 여러분 이제 삼국지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네. 이게 이제 운양이니까 운양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장강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에 장비 사당이 있습니다. 뒤에는 봉황산이 뒤에는 봉황산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큰 망망한 장강이 도저하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를 딱 구워보고 장팔 사모 큰 창을 딱 비껴들고서 눈을 부라리고서 강을 구워보고 있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장비 사당이 있게 된 거 여러분 아시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삼국지를 쭉 보면 관우가 손권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실 관우도 너무 자기가 워낙 출중했으니까 무공이 출중하다 보니까 너무 얕보다가 이제 큰 콜 다친 건데 결국은 이제 어떻든 손권한테 잡혀서 목배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누구? 유비가 이제 대노해가지고 복수하자. 그렇잖아요. 도원거래할 때 우리 태어난 건 따르지만 죽을 땐 같이 죽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관우에 복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대군을 탁 모아가지고서 오나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많이 말렸죠. 이 제갈량 같은. 왜냐면 지금 초계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기틀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오와 싸우는 중에 조조의 군대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그렇게 가서 정발할 그런 전쟁할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이 관우의 죽음에 상심한 이 유비가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가지고서 그냥 출정을 강행합니다. 먼저 출발하면서 장비한테. 그때 이제 장비 어디에 있었냐면 사천성의 중간 정도에 있는 이제 낭중이라는 데가 있어요. 낭중. 거기에서 이제 그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장비가 통지를 합니다. 너도 빨리 군대 다 준비해가지고 나하고 합류해라. 그 장비도 이제 형님 소식을 듣고 관우의 그 비극적인 최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너무 상심하고 술을 팍 퍼마시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 닥달해가지고 빨리 준비하라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빠른 3일 내에 준비 못합니다 하니까 그냥 그 말 그렇게 준비 못한다는 부하 장수들 범강과 장달인가요? 두 장수를 그냥 한심 패주잖아요. 그러고서 가서 그냥 술 먹고 들어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밑에 있는 이 범강과 범강 장달인가요? 자, 이름 까먹었네. 그 두 장수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잠든 장비 목을 따죠. 그래가지고 이 목을 가지고서 손권에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두 장수가.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여기 운양에 도착했을 쯤에 장강을 따라서 이제 손권의 동호로 가는데 그때 이미 이제 이 유비의 군대가 동호의 손권의 장수인 육손에게 패해가지고서 여기까지 이제 백제성 봉절까지 도망왔고 이제 두 나라 간엔 이제 전쟁 그만하자는 그런 약조가 돼가지고 화친이 이미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장비 목을 가지고 가봤자 자기들 상 받기는커녕 이제 오히려 큰 곤욕을 당할 것을 알고는 그곳에서 운양에서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 장비 머리를 그냥 강물에 버리죠.
그날 이제 버리고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서 이제 그날 밤에 그곳에서 이 고기 잡는 어부의 꿈에 나타나죠. 장비가. 자기가 지금 물속에 있으니까 나를 구해달라. 그렇게 현몽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부가 이제 그 장비의 목을 건져내서 그곳에 이 봉황산 산자락에 이곳에 묻고 그곳에 이제 사당을 세웠다. 그래서 장비는 몸은 저 낭중에 있고 목은 이곳 운양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장비묘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사당이 있고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장비와 관련된 그런 일화들을 여러 가지 조형물로 다 이렇게 구해내 놓았습니다. 장비의 특징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쁜 놈이 있으면 뭐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혼내주고 이런 거 안 해요. 나쁜 놈이 있으면 일단 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대중들을 시원하게 하잖아요. 뭐 후환이 어떻게 되고 상관 신경 안 쓰고 일단 그냥 아주 조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톡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장비의 그 장비가 맡은 역할이에요. 그래도 거기 이제 사당 곳곳에 그렇게 탐관우를 혼내주는 장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비의 모습이 좀 무락부락해가지고 그죠? 막 이 수염 이렇게 막 거친 수염, 막 턱이 약간 갈라진 턱에다가 막 눈 불알인 그런 고리 눈, 뭐 표범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서운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데 장비 모습이 과연 이 나완중 소설 속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장비 모습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시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관우 모습이라든지 유현덕, 유비의 모습은 이제 그렇게 잘 묘사가 돼 있죠. 그 진수의 삼국지라는 역사서에. 그런데 이 장비의 모습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나관종은 이제 이 장비 모습에 대한 그렇게 험상궂고 아주 그냥 그런 역사의 모습, 기운찬 그런 장수, 용맹한 장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장비가 그쪽에 이제 그 다스리던 낭중 그쪽 지역에서 나중에 이제 그 비석이 하나 출토가 됐는데 거기 조각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장비의 모습으로 여겨지는 조각상이 나왔는데 미남자예요. 아주 잘생긴 미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아마 장비는 본래 이랬을 것이다. 왜냐면 그 자기 그 동생, 누이 동생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 이제 유현덕한테 시집을 가서 황후가 되잖아요. 황후가 될 정도면 인물도 좋았지 않았겠느냐 해가지고 아마 틀림없이 미남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장비 묘와 관련된 아주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이곳에 장비 묘가 이제 딱 그 세워지면서 장비 사당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다 이제 치성을 드리고 이제 장비 신께 장비 이미 죽어가지고 신이 된 거니까요. 이제 정성을 드리고 제사를 하는데 특별히 이곳 지역을 이 운양 지역을 지나서 이제 저쪽 삼엽으로 내려간다거나 이쪽 강을 지나가는 배들은 반드시 이곳에 들러가지고서 장비에게 제사를 해야 된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장비가 바람을 적당하게 불어줘가지고서 그 순탄한 항해길을 보장해 준다 이 말이죠. 그게 관례가 됐대요. 근데 어느 청대에 어떤 높은 재상 하나가 자기 고향이 저쪽 사천성에서 이곳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밑에 있는 하석 관리들이 그 재상에게 여기 저 장비한테 가서 제사를 하고 떠나야 백길이 순조롭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재상이 그럼 본래 재상은 장군에게 절하지 않는 법이다. 상불배창이라 딱 그랬어요. 재상은 이 장군에게 절하지 않는 게 그것이 관례다 딱 하면서 딱 무시하고 갔어요. 30리길을 더 갔어요. 더 이제 내려가가지고 거기 딱 묵었는데 거기 이제 배를 묶고서 거기서 이제 밤에 잠을 잤죠. 밤에 운행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삼엽은.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배가 거꾸로 와가지고 이 장비묘 그 사당 앞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30리를 더 갔는데 아마 잠을 자는 동안에 틀림없이 뭐 배가 풀려가지고서 다시 물결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다시 또 이제 30리를 가서 다시 또 그 자리에 묵고 거기서 묶어놓고 하루를 잤는데 또 왔어. 다음날 또 여기 또 들어왔어. 3일을 그렇게 3번. 그제서야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허둥지둥 올라가가지고 장비한테 사죄하고 제사를 잘 드렸더니 그러고 나서 배를 딱 탔는데 바람이 청풍이 알맞게 쫙 풀어와가지고서 아주 순조롭게 그렇게 백기를 항해를 다 마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묘 바로 밑에 가면 막 계속 폭죽이 막 터지는데 뭔가 했더니 말이죠. 거기에 이쪽 지역 사람들이 차를
신차를 사잖아요. 차를 새로 사면 반드시 먼저 이곳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와가지고 장비한테 제사를 지내고. 옛날에 배는 지금의 차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이제 편안하게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다. 이 차를 타고 다니는 동안 아주 안전하게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풍속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사실 또 여러모로 우리한테 친숙한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예컨대 뭐 서민적이어서 장비와 관련된 허루어 같은 거 많이 시작하고, 그죠? 장페이 츠 또우야, 장비가 또우야를 먹는다. 무슨 뜻이에요? 장비가 콩나물을 먹는다. 콩나물 한 접시를 먹는다. 일도 아니다는 뜻이에요. 쉬우직 먹겠다는 뜻이죠. 그 대식가인 장비가 그 콩나물 한 접시 먹는 거예요. 이건 일도 아니죠. 뭐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이 많죠. 장페이 시화, 장비가 수를 놓는다. 숯으로 꼬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추중 여시죠. 거친 사람이 거친 중에도 아주 섬세한 면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장페이 시화 이렇게. 자, 이렇게 장비물을 한번 구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가 다시 좀 앞으로 가볼까요? 이 장비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절 백제성인데, 백제성은 다음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거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너무 뛸까요? 그래서 백제성에서 바로 앞에, 백제성 앞에 이 구당협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당협 여기서부터 쭉 이제 삼협 구간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갑니다. 쭉 배를 타고 이제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맨 앞에 구당협이 시작되는 곳에 뭐가 있냐면, 이게 기문이에요. 기문. 이쪽이 옛날부터 기주라고 그랬어요. 이쪽 지역을, 백제성에 있는 이쪽 지역을 기주라고 했어요. 이 기자가 조금 어렵죠. 이 기자 발음이 쿠입니다. 쿠이. 그래서 쿠이먼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아주 정말 엄청 웅장한 그런 기상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죠. 여기 뭐 이게 백염산, 그다음에 적갑산, 두 산이 높이 막 엄청 높은 산이 쏟아 있고 그 사이를 이제 이 삼협 강물이, 장강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건 커다란 삼협의 문이 된다고 해가지고 기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10원짜리 renminbi 인민폐 10원짜리 여기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죠. 기문. 아주 웅장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배를 타고 쭉 들어갑니다. 이제 좁아지는 거죠. 예전에 이제 삼협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훨씬 더 이곳이 이제 물이 거칠게 흘렀죠. 지금은 이제 삼협댐이 딱 건설돼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수위가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 흐름이 굉장히 완만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달라졌냐면, 지금 여기 강물이 약간 누렇지만 지금 말이죠, 여기 완전히 아주 청산 벽수가 돼버렸어요. 물이 그냥 파란 물이 됐어요. 예전엔 이 황토물이었거든요. 거칠게 흘러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삼협댐이 막으니까 이곳이 전부 다 유속이 느려져가지고 이 황토가 전부 침전되는 바람에 깨끗한 물이 됐어요. 그 풍경은 더 그럴싸하게 하는데 이게 막 거칠게 흘러가는 그런 기세 같은 건 느끼기가 힘들죠. 여기를 배를 타고 쭉 가면서 이제 구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 드디어 이제 무협이 시작되죠. 무협이 시작되는데, 무협은 이제 무산 신여봉이 가장 유명한 이제 구경거리입니다. 무산 12봉, 12봉우리가 이 장강을 사이에 두고서 6개 봉우리들이 쭉 도열해서 이제 우리가 흘러가면서 그 높은 봉우리들을 감상하고 하는데, 보통 무산현까지 도착하게 되면 배에서 내리죠. 배 내려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작은 배로 갈아타고 이제 소삼협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또 내려가지고 더 작은 배를 타고서 소소삼협을 구경하고 돌아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돌아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이제 이 큰 배, 본래 크루즈에 타고서 이제 이 무산 12봉우리를 쭉 지나가면서 감상하죠. 그러면서 쭉 거기서 배에서 바라볼 때 대부분이 무산이 낸 이곳은 구름이 굉장히, 평소에 구름이 굉장히 많이 지어요. 그래서 그 구름 속에서 이렇게 이 솟아있는 봉우리들이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 무산의 구름을 빼놓고는 구름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봉우리들 중에서 가장 이제 인상 깊은 그런 봉우리가 바로 이 무산 신여봉입니다. 신여봉, 신여를 볼 수 있어요. 무산 신여를, 아름다운 무산 신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죠?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키울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잘 보세요. 이게 봉우리가 있으면 그 뒤에 있어요. 뒤에 여기 사람처럼 서 있는 그런 돌기둥 하나 있죠. 이게 바로 무산 신여예요. 무산 신여가 거기서 바라보고 있어요. 지나가는 배를.
그 운 좋으면 구름이 걷히고 맑은 날에는 이 무산 신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2번 봤어요. 거기 지나가다가. 매번 뭐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서 못 보기도 하고 구름이 껴가지고 못 보기도 했는데 아주 운 좋게 제가 여러 번 여행을 했지만 2차례는 아주 선명한 모습으로 봤습니다. 이 무산 신녀.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것은 이제 신화 전설 얘기지만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신화 전설이죠. 옥황상제 딸 중에서 뭐 서왕모의 딸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신화 속에 서왕모의 딸 막내딸이 있어요. 요희라고 있어요. 막내딸이 연희들이랑 함께 인간 세상에 놀러 왔어요. 갖고 온갖 아름다운 곳을 다 둘러보고 이제 돌아갈 때쯤 이곳을 지났어요. 이 무협이 있는 이곳을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려한 산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곳에서 우임금이, 여러분 아시죠? 전설에 우리 우임금 앞에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할 때 우임금이 백성을 이끌고 치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이 장강인이 뭐 황한이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돼가지고서 늘 물난리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요임금의 명을 받아가지고서 우가 백성들을 데리고서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이 강들을 잘 정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회 구간이 제일 힘들죠. 막 물살이 가파르죠. 막 그냥 뭐 굽이굽이 막 이 계곡들이 막아서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이제 물길을 제대로 내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가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른 언니들은 이제 그래서 이 요희가 언니들과 함께 우리 우를 좀 도와주자 해가지고서 이제 이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서 이제 도와줘요. 그 물길 다 내고 이제 어느 정도 장강이 잘 정비가 되었을 때 다른 언니들은 다 돌아가요. 근데 요희는 안 돌아가. 난 끝까지 남아서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안녕을 내가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들이 안전한 발길이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살펴주겠다. 보살펴주겠다. 그러면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진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서서 지켜보던 이제 그 요희가 이렇게 서서히 돌기둥으로 변해가요. 지금 돌기둥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전설이죠. 고마운 요희예요. 근데 이 요희가 이제 세월이 탁 흘러서 다시 또 등장하게 된 것은 초사로 가장 유명한 구런의 제자 송옥에 의해서예요. 송옥이 이런 글을 써요. 초나라 왕, 이쪽 지역은 이제 지금은 중경에 속해 있죠. 옛날에는 파국이라고 했는데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초나라예요. 이쪽 장강 남부 지역을 전부 다스렸잖아요. 그 초나라의 회황이 이곳에 놀러 왔어요. 이 무협을 이제 쭉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논의했어요. 그래가지고 노곤해가지고 낮잠을 쫙 잤어요. 근데 낮잠을 잤는데 꿈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탁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왕께 예를 갖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무산에 살고 있는 신녀입니다. 대왕께서 이곳에 놀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대왕과 함께 논일고 대왕을 잘 잠자리에 모시려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어이? 이 대왕이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신녀와 하룻밤을 아주 그냥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요. 뜨겁게 보내요.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돼가지고 이 신녀가 하직 인사를 하면서 얘기하죠. 한 세전에 물었겠죠. 초회왕이. 그대는 어디서 온 니시오?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무산의 저 남쪽 지에 살고 있는 신녀인데 이제 아침에는 구름이 되어서 밤에는 저녁에는 비가 되어서 이곳 대왕께서 계셨던 이곳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고는 표현이 떠나가요. 이 왕이 낮잠에서 발딱 깨가지고 바라보니까 진짜 구름이 자욱한 것이 진짜 신녀가 잠깐 왔다가 가는 것 같아. 거기에 사당을 짓고 신녀를 기렸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사자성어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남녀간의 뜨거운 육체적 사랑을 얘기하는 운우지정이죠. 구름은 비유, 지정, 의, 정, 운우지정. 운우지정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시인들이 항상 이제 그 무산 신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시를 남기고 가슴 설레하죠. 부산 신녀 얘기. 네, 그래서 이 장강산맥을 가다가 만나는 아름다운 무산 신녀. 여러분도 그곳을 지날 때는 마음속 깊이 염원하면 아마 꿈속에서 아름다운 신녀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더 내려가면 한번 다시 또 저기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다시 쭉 내려가면 지금 시간이 아직 있죠?
여기서 우리가 무산에서 무산 신여봉을 봤죠? 무산 신여봉을 받고 거기서 다시 쭉 내려가면 이 향계라는 데가 있죠. 향계를 쭉 따라 올라가면 여기에 그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하나인 왕소군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 왕소군 고향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더 가까운 곳에 이 자귀현의 구런의 사당이 있어요. 구런 여러분 아시죠? 애국시인 구런, 초사의 작가인 구런. 그 구런과 최고의 애국시인인 구런과 그리고 최고의 미녀인 이 왕소군 두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가려면 일단 배가 여기 의창 이 삼엽댐 앞에서 내리거든요. 내려서 여기서 이제 그 구런의 사당을 갈 수 있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이 왕소군의 고향집을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좀 여정이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창리에서 여기서 쭉 고속도로 타고 가면 우한이 나오죠. 우한. 우와, 우한. 이거 우한 코로나 이거. 아이고. 여기가 나와요. 여기 황학로. 야, 이게 황학로 이속 깊은 이 명성이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까마득합니다. 그리고 의창에서 또 남쪽으로 쭉 가면 그 유명한 장가게가 나오죠. 장가게까지 갈 수도 있죠. 여기군요. 장가게. 여기 이렇게 장가게로 갈 수 있죠.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여기 동정호가 바로 옆에 있고, 거기서 악양도 있고, 이쪽 지역 여행하면 아주 그냥 뭐 문학의 성지들이, 역사의 성지들이 곳곳에 즐비하죠. 하여튼 나중에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 이제 이 급한 코로나 형국이 잘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여행길이 열리면 그때 여러분들랑 함께 같이 여행해 보자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기 관리를 하고요. 자, 다시 이제 그러면 구런 얘기 잠깐 해볼까요? 구런과 왕소군. 이 구런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나라의 벼슬아치였죠. 높은 삼려대부 높은 벼슬아치였는데 쫙 충성을 다하고 정직하게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그런 아주 그 청백리였는데, 그런데 이제 아주 간신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서 참소를 하죠. 막 왕한테 구런이 나쁜 놈이다 막 참소하는 바람에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이것저것 방랑하면서 자기 그 울적한 신사를 담아서 적어낸 것이 초사죠. 예, 북방에는 시경이 있고 남방에는 초사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이 중국 문학을 이끌어가는 양대 산맥이 되는데, 그 초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장르로서 안착시킨 사람이 이제 이 구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초나라가 갈수록 기울어지면서 진나라의 곧 진나라한테 멸망될 직전까지 오게 된 것을 알고는 상심해가지고서 이 동정호, 여러분 아까 잠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 동정호가 있죠. 동정호 이 부근에 명락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명락항. 그 명락항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몸을 던져서 투신해서 이제 생을 끝내죠. 그래서 이제 그 투신해서 생을 끝낸 이 구런, 그것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그리고 문화 습속이 나오죠. 그 중 하나가 뭡니까? 네, 쫑즈. 여러분 좋아하는. 중국 여행하면서 곳곳에 많이 팔죠. 이렇게 대나무 이파리로 찹쌀같이 된 그 안에다가 좀 속아 있고 싸가지고 이제 휴대하기도 편해가지고서 여행길에 먹을 수도 있고, 이걸 쫑즈라고 하죠. 그래서 쫑즈가 왜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목나강에 이제 투신을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동네 마을 사람들이 있죠. 훌륭한 인품을 가진 훌륭한 이 성인께서 저렇게 물에 빠졌으니 빨리 가서 구하자. 그러면서 물고기들로 하여금 시체를 손상하지 못하게 해야지 못하게 물고기들한테 밥 주려고, 대신 이거 먹고 그 훌륭하신 분 몸 건드리지 말아라 해가지고서 던진 것이 바로 이 쫑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속에서 지금 단오절, 그때가 단오절이에요. 음력 5월 5일 단오절 때 이제 쫑즈 먹는 것이, 그것이 습속이 쭉 그쪽 이제 남부지방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전역에서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오절 여러 가지 풍속이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다음에 용선경주도 그렇죠. 이것도 이제 본래 빨리 가서 훌륭하신 그런 이 구런의 몸을 빨리 건지자 해가지고서 서로 앞다투어 가는 배를 타고서 앞다투어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쭉 더 그것이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용선경주, 이런 것들이 이제 구런 얘기죠. 그래서 구런이 여기 이제 장강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는,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명락강에서 빠져 죽었어요. 빠져 죽어가지고서 그때
물고기 커다란 물고기 나타나요. 신어라고 보통 얘기해요. 신령한 물고기가 딱 나타나가지고서 죽은 이 불원의 몸을 딱 씻고 그러고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요. 어디로? 고향으로. 지금 불원의 사당이 있는 그곳 고향으로 올라가요. 쭉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몇백 리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근데 가는 동안에 이 신하가 계속해서 이 깨끗하고 이 훌륭한 인품의 이 훌륭한 성인이 이렇게 더러운 세상을 만나서 결국은 이렇게 아깝게 몸을 버렸구나 해가지고 슬퍼가지고 계속 눈물을 흘렸대요. 물고기도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가지고서 한참 울다 보니까 그만 그 고향을 지나쳐서 가버렸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가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할 봉절현 그 백제성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야 비로소 아이고 내가 지나쳤구나 그걸 깨달은 이 물고기가 거기서 턴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의 지명이 어복이에요. 물고기 어자에다가 복귀한다 할 때 복자야. 어복. 그 어복이라고 해가 쭉 가서 다시 가요. 가가지고 이제 어디 다시 그 고향 그 집에 딱 내려놓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갖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고 사당을 지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오죠. 그 구론 사당에 가면 이제 구론의 여러 가지 작품들도 볼 수 있고 구론의 그런 아주 진실한 마음 이런 것들도 우리 읽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왕소군이죠. 향계라는 곳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향계라는 그 시내가 있는데 거기에 왕소군이 나고 자란 마을이 있습니다. 왕소군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보통 4대 미인 하면 누구누구입니까? 4대? 자, 맨 처음 월나라 미인 서씨, 두 번째가 이 한나라 때 왕소군, 그리고 세 번째가 여포가 사랑했던 초선,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잘 아는 양귀비 이렇게 4대 미인입니다. 그 중에 왕소군이죠. 근데 3대 미인, 그 4대 미인 중에 3명은 뭐 조금 좀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얻고 뭐 그래서 약간은 좀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이 왕소군만큼은 역사적으로 좀 평가가 후한 편입니다. 왕소군은 이제 20살 나이에 이제 아주 재색이 출중해가지고서 제주도 그리고 얼굴도 아름다워서 이제 한나라 원제의 후궁으로 이제 발탁이 됩니다. 근데 발탁이 되긴 했는데 3년 동안 황제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냥 허송세월만 해요. 특수공방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곳에 있는 궁정화가가 이 장난질을 한 거예요. 이 황제가 후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여인을 사랑할지를 놓고 이제 이걸 뭐 어떻게 해요? 일일이 만나보기엔 너무 늙었어요. 황제가 힘들어서 안 되니까. 일단 이 화궁을 한 명 고용해가지고서 거기 있는 후궁들의 모든 이제 이 초상화를 세밀하게 아주 공필화로 그리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서 이제 사랑할 여인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후궁들이 너도 나도 이 궁중화가인 모연수에게 뇌물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많이 주면 그걸로 예쁘게 이제 뽀샵을 해주는 거죠. 예쁘게 그래주는. 그 딱 한 사람 왕수군만큼은 뇌물을 주지 않았어요. 왕수군 뭐 그렇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그렇게 아부하고 싶은 마음 없었지만 자기 미모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나는 특별히 뭐 아름답게 치장하지 않아도 뭐 그냥 생긴 대로 그려줘도 된다. 생긴 대로 그래라. 그리고 뇌물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이 모연수라는 궁중화가가 못된 마음 먹고서 이제 황제가 아예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눈 밑에 커다란 눈물점을 찍었대요. 옛날에 눈물점은 지금은 매력점일지 모르겠지만 옛날 눈물점은 저기예요. 그 나쁜 흉조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커다란 눈물점이 있는 여인과 함께 잠자려면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미신관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황제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3년이에요. 근데 기회가 와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이 한나라의 가장 주둔거리가 뭐냐면 서북 쪽을 장악하고 있었던 강력한 기마민족 흉노예요. 흉노가 전쟁 때문에 힘든데 흉노 일파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화친하자 하면서 공주를 달라고 그래요. 공주가 혼인하겠다고. 흉노의 이제 그쪽의 국왕이 선우잖아요. 찬위 선우인데 이 선우가 한나라의 황실의 공주를 자기 배필을 매달들어가지고서 두 집안이 이제 서로 사위로서 이제 장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잘 섬기겠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서 실제로는 친딸을 안 보내요. 자기 본래 그 공주를 안 보내고 임명 공주를 보내요. 먼 친척 중에서 한 명 뽑아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것도 예치 않으면 이제 이렇게 여러 궁녀들 중에서 한 명 뽑아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 중녀들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자원자를 받았어요. 누가 할래? 저
흉노로, 저 북방에 있는 흉노의 나라로 가는데 그래도 그쪽에 황후뻘인 선우의 아내 아니냐. 아무도 지원한 데가 없어. 왜? 가다가는 이제 이건 못 돌아오거든요. 평생 못 돌아오는 것이니까. 저 오랑캐 나라 아무도 지원한 데가 없어요. 그때 이제 이 왕수군이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월라이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수속 절차를 밟아가지고 마침내 보내죠. 보내는 마지막 환송 자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황제가 왕수군의 빛난 얼굴을 봐요. 턱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내 구중 궁궐에 어떻게 이런 천하의 미인이 절색이 있단 말이냐? 여보라 화첩을 가져오너라. 이거 점 누가 찍었느냐? 그래가지고 점 찍은 화가 모연수는 그날로 참수가 돼요. 그 밑에서 같이 물감 타던 보조 화가들도 같이 다 참수돼요. 그렇게 이제 왕수군이 고향을 떠나서 이 궁중을 떠나서 한나라의 변경을 지나서 흉노 땅으로 들어갈 때 한번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슬퍼서 이제 낙타 위에서 자기가 잘 타는 피파를 타면서 자기의 슬픔을 노래해요. 그 모습을 마침 가을이 깊어가지고서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가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혹적으로 아름다운 이 왕수군의 모습에 반해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떨어지기 시작해. 왜요? 날갯짓을 잊었어요.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툭툭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왕수군의 별명이 뭐예요? 떨어질 낙자의 떨어질 낙자의 기러기 안자. 떨어져야 돼. 나간이에요. 나간. 그렇게 이 왕수군 고향이 거기 있어요. 왕수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얼마간 그 흉노 황제하고 살다가 그 흉노 황제가 죽어요. 그런데 흉노의 습속은 뭐냐면 그 후임 황제가 전에 있는 황제의 모든 여인들을 계승해요. 자기 친엄마만 아니면 다 계승해요. 그래가지고서 이 왕수군이 다음 황제의 차지가 드는데 다음 황제가 아주 잘생기고 건장하게 생긴 그런 황제. 그 둘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묻히죠. 그런데 묻혔는데 이 흉노 많은 백성들이 워낙 왕수군을 좋아해가지고서 곳곳에서 자기 지역에 흙을 퍼다 먹어가지고서 커다랗게 봉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왕수군의 무덤이 있는데 이곳이 지금의 후허하우터, 그러니까 내몽고의 중심 도시인 후허하우터에 있어요. 커다랗게 있는데 그 무덤을 뭐라고 하냐면 청총이라고 그래요. 청총. 풀 청자에다가 무덤 청자. 이거예요. 이게 전체 무덤이에요. 맨 꼭대기 정자가 있죠. 그래서 이 무덤은 왜 풀청을 썼냐면 계절이 깊어가지고서 곳곳에 모든 초원이 다 누렇게 되어도 이것만큼 푸르름이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것은 틀림없이 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부모님 뵙지 못한 채로 이 여기에서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둔 이 왕수군의 한일 것이다. 한이 이렇게 푸르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청총 이것이 이제 많은 이후에 시인들의 신분을 울리기도 하고 여러 문학적인 모티브들을 만들어내죠. 꼭대기에 이제 이 정자가 있는데 제가 이곳에 올라가 가지고 제가 시를 읽죠. 누구실까요? 두보의 영회고적이라는 시예요. 두보가 이쪽에 삼엽 이쪽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쪽을 지나면서 이 왕수군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의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쭉 노래한 시예요. 온 산과 온 골짜기 형문으로 달리니 형문이 이제 이곳 왕수군의 고향이 있는 지역 그쪽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왕수군이 자란 마을이 아직 있구나. 한번 궁궐 떠나 사막으로 홀로 푸른 무덤으로 남아 황혼을 향하노나. 그림으로 어찌 봄바람 같은 얼굴을 알까? 옥패소리 짤랑거리며 돌아오는 탈밤의 혼이여. 천년 세월 비파로 전해지는 오랑캐 노래 그 곡 중에 선명한 원한이여. 원한에 초점 맞추죠. 이것이 이제 이런 시인들, 문학가들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여기 초점 맞추지 않고 왕수군이 그렇게 이제 왕수군의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양국 간에는 평화가 오랫동안 유지됐다. 그래서 왕수군 여인 혼자의 몸으로 100만 군대가 이룩하지 못한 평화를 이룩한 여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시인이 볼 때 그런 것은 또 그런 나중에 사람들이 평가하는 문제일 뿐이고 본인은 이렇게 원한 속에서 임금에게 발탁되지 못하고 임금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먼 또 오랑캐 나라로 가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고혼이 된 외로운 혼이 된 그런 왕수군의 모습을 노래하는 거죠.
사실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노래하는 거예요. 부부도 그랬거든요. 숙종 황제한테 제대로 인정 못 받고 그리고 내쳐지고 그래가지고 2억을 떠들다가 결국은 그 저 타양 만리에서 죽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똑같죠. 재색을 다 갖추고 아름답고 그냥 제주에 있는 그런 왕소군이 결국 황제에게 이 발탁을 받지 못해, 사랑을 받지 못해. 뭐 때문에? 이 화가의 농단 때문에.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에 쓰이지 못한 간신배들 때문에 황제에게 발탁받지 못해. 같은 구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왕수군을 자기 시에 끌어들이고 자기 소설에 끌어들이고 자기 연극에 끌어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자 무덤 위 푸른 무덤 청청 정자 위에서 제가 이제 이 두보의 시를 이 영예고적이라는 시를 쫙 한번 읊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춘산 완허 후징먼 상장민패 상여춘 이취 스탈리엔 소모 뚜리우 친용 쌍황호 화두 싱시 춘펑灭환페이 공괴예훈 千寨 비파주 호유分明月曲中路 그 무덤 위에서 제가 슬프게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니까 마침 저 서쪽에서 노을이 지면서 제 분위기에 딱 맞춰주는 바람에 아주 제 마음도 흡족했습니다. 오래된 이 두보의 시를 빌려서 더 오래된 옛 이 왕소군의 혼을 위로한 듯 그래서 제 마음도 적지 않이 위로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자,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58분이군요. 잠깐 쉬고 10분간 쉬고 이어서 이제 백제성으로 들어가서 백제성과 관련된 얘기, 그것의 삼국지 이야기, 제갈공명 이야기, 그리고 이백과 두보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특별히 대구 지역 우리 경북 지역 학우들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붓글씨 몇 점을 준비했는데 대구 지역 학우들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 이 문자 좀 넣어주세요. 지금 몇 분이 네 분 겨우 3분이 올렸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왕수군 이야기 재밌으렴 뭐 이런 여기에 올려줘야 이제 제가 뽑아서 선물을 드리니까 많이들 올려주세요. 질문도 좋고 그냥 뭐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올리시면 됩니다. 대구 경북 학우들 중에서도 나 좀 대구 경북입니다. 그렇게 거기다 표시를 하시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잠깐 그렇게 언급해 주시면 제가 이따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백제성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렇게 이제 삼업을 쭉 장강삼업을 여행하는데 최고의 그 아주 엑기스가 바로 이 백제성에 있습니다. 백제성 그곳에 가볼까요? 백제성과 유비. 유비가 이제 자기 동생 관우의 죽음에 분노해서 이제 70만 대군을 이끌어서 오나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육손이라는 젊은 장수한테 화공으로 패해가지고서 거듭 퇴각을 해가지고 마침내 백제성까지 오게 돼요. 후퇴하게 돼요. 그곳에서 병을 얻어가 병이 나가지고 사천성 성도까지 들어갈 뭐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걸 알고는 급히 성도로 사람을 보내서 성도에 있던 제갈량을 부르죠. 제갈량이
큰아들인 유비의 큰아들 유선만 그곳에 남겨와서 그것을 지키게 하고 밑에 있는 아들 둘, 유비 아들 둘을 데리고서 이곳에 오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군신들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유비의 최후를 맞게 되죠. 보게 되죠. 그래서 유비의 임종에서 이제 유비가 자신의 후사를 그 뒤에 일을 제갈량한테 다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여러 밀랍 인형들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곳 이름이 탁고당이에요. 탁고. 탁은 이제 부탁한다. 그리고 고는 고아. 탁고당. 이곳에서 이제 임종에 이른 이 유비가 제갈량에게 얘기하죠. 내가 죽거든 내 아들 유선을 도와서 이제 이 촉을 잘 이끌어 달라. 그렇게 아들을 부탁한다 해가지고 탁고당이라고.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참 우리 심금울리죠. 그 아들을 도와서 유선을 도와서 나라가 잘 부강하게 될 만하면 그렇게 하고 영 내 아들이 현찮으면 당신이 맡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만큼 신뢰했던 거죠. 제갈량에 대해서. 그래서 군신들이 다 둘러서 있죠. 이렇게 임종시에. 그런데 이때 죽음에 임박한 유비가 아주 특별한 그런 유언을 하나 남기고 세상을 뜹니다. 그게 뭐냐면 쭉 저쪽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기 있는 이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맞을 거예요. 이 마속이에요. 마속. 마속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속은 평소에 말이 실제보다 과하니 중임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요. 아니 제가 지금 그 힘든 임종시의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 갑자기 웃음소리처럼 들려서 당황하셨겠네요. 마지막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 그냥 저기 있는 마속은 말이 실제보다 늘 부풀려져서 과장해서 하니 그런 사람에게 큰일을 맡겼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것이요. 그러니 그에게 절대로 중임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이 마속은 특별히 이 제갈공명이 굉장히 아끼는 장수였습니다. 자기 참모였어요. 그걸 알고 이제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유비 사후에 이제 제갈공명이 정말 그 헌신적으로 이 촉을 위해서 그 후주인 유선을 잘 받들고 나라를 잘 정비해 갔던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이 유비의 그 유촉을 받들어 가지고서 열심히 다 그렇게 진력을 다해서 보필하고 일을 추진해 갔는데 딱 한 가지는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유언을 살피지 않았어요. 뭐예요? 마속을 중용하지 말라는. 마속은 말이 늘 과장되기 쉬우니 그를 중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마속을 끝없이 신뢰하고 그를 중용을 해요. 그러다가 일이 터지게 되죠. 드디어 이제 정비를 마친 촉을 잘 정비하고 남쪽을 정벌해 남만을 정비해가지고 이제 후방의 후한을 다 제거하고 드디어 이제 군대를 길러가지고서 조조의 나라 위나라로 쳐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이 마속에게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가적이라는 곳을 맡겨요. 지금 이제 저 감숙성 쪽에 있습니다. 감숙성 남부 쪽에 있어요. 거기를 잘 지켜야 이제 그쪽으로 해서 저 중원 지역 저 장안으로 쳐들어가는 이 촉한의 군대를 잘 지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정벌이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뚫리면 안 되니까 이걸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이제 떠나요. 그러면서 절대로 산 위에 진을 치지 말라. 산 밑에 진을 쳐야 된다. 당부를 하고. 근데 이 마속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자기도 병법에 뛰어난 그런 장군이다 자신하면서 그 제갈량의 부탁을 무시하고 산 위에다 진을 쳐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그 약점을 간파한 위나라 장수에 의해서 산이 포위가 되면서 이제 보급이 안 들어가. 물도 없고 식량도 떨어졌어.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 가정을 뺏기고 말아요. 일이 틀어진 거예요. 중요한 이 북벌이 완전 실패. 그래서 급히 군을 돌아와서 다시 정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실패하게 만든 이 마속을 참하게 되죠. 너무 아끼지만 그러나 벌은 줘야 되죠. 그래야 군기가 바로 잡히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울면서 마속을 참하다 뭐예요? 읍참마속. 읍참마속. 그렇게 그때 비로소 아마 이 제갈량은 유비가 왜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 뭐예요? 언과기실. 언과기실.
말이 그 실제보다 과하다, 지나치다, 이런 사람한테 절대로 중임 맡겨서 안 된다. 거꾸로 뭡니까?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말을 부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회사를 운영하십니까?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말 부풀리기 좋아하고 과장을 좋아하는 사람 절대로 중임 맡기면 안 됩니다. 원과 기시에. 그래서 이 탁구장 앞에 딱 서면 마지막 최후 임종을 맞은 이 유비의 그런 모습에서 오는 측은함도 있지만 언과 기실의 그런 준엄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나를 돌아보게 되죠. 내 말에 과함은 없는가. 그 제가 여러분께 이 언과 기실을 하나 써왔어요. 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강의 오면서 바로 써왔어요. 지금 먹물이 다 안 말랐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께 세 분 추첨해가지고 드리려고. 나는 평소에 말이 너무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내 언어를 살피겠다. 이런 분 계시면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언과 기실. 그리고서 또 이 제갈량은 남한테만 허물을 돌리지 않고 결국 자신이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자평 3급이나 스스로 깎았단 말이죠. 3급. 자기 벼슬의 3등급을 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후주인 유선에게 보고를 하죠. 자기를 벼슬을 낮춘 자평 3급에 자기 책임진다 이 말이죠. 보통 옛날 나쁜 정치인들 보면 다 밑에 사람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 책임 없다. 그게 아니라 자기도 책임을 지고 자평 3급 해가지고 스스로 강등해요. 그 탁구당에서 딸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백제성에 딱 들어가면 맨 앞쪽에 제갈량 동상, 어마어마하게 큰 제갈량 동상이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연육교를 딱 들어서면 그냥 그 광장에 제갈량 동상이 커다랗게 서 있어요. 거기 딱 서, 그 밑에 그 뒤쪽에는 여러분 제갈량이 쓴 유명한 문장 뭐예요? 출사표죠? 네, 출사표. 전후 출사표가 딱 있고. 그래서 제갈량이 이제 그 백제성의 제갈량이 내가 볼 때 이제 역사 속에서는 주인공인 셈이죠. 근데 제갈량이 남긴 수많은 이야기들, 그 신출 규모를 했던 그런 아주 전략의 귀재인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에게 제갈량이 마지막 온몸을 다해서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갈량이 마지막에 북벌을 합니다. 다시 또 위나라로 쳐들어가요. 여러 번 했지만 실패하고 하면서 마지막 북벌을 가서 마침내 오장원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위나라 군대, 사마중달의 군대와 거기서 딱 맞붙었어요. 그런데 사마의라는 이 위나라 장군이 이 제갈량이 너무 출중하니까 함부로 나섰다가는 이건 뭐 100점 100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딱 진문을 닫아 걸고 안 싸워요. 싸움을 안 해. 아무리 제주가 좋은 장수라도 이게 뭐지, 싸움을 해야 어떻게 뭐 제주를 펼치는데 싸움을 안 하니까 아예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제갈량이 할 수 없이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서 이 사마중달한테 그 사마의 그쪽 위나라 대장한테 보내가지고서 우리 좀 제발 좀 나와라, 싸우자. 이게 뭐냐 이게 말이야. 시간만 보내고 싸움을 촉구하는 사신을 보내. 근데 그때 이 사마중달이 뭐 싸우겠다 혹은 뭐 안 하겠다 이런 말은 전혀 없고 대뜸 이렇게 물어요. 제갈공께서는 요즘 식사는 어찌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사신이 아무 생각 없이 별로 못 드십니다. 그냥 하루 종일 드시는 거도 뭐 세 돼 정도. 그냥 되가 굉장히 작았어요. 우리 지금 되는 크지만 조그만 되를 작아. 아주 세 돼 정도의 아주 적은 분량의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요. 그렇군. 그럼 일은 어떻게 하시는가? 사신이 아무 생각 없이 일은요 참 많이 하십니다. 20대 이상 곤장 치는 일은 모든 군무를 다 직접 제가 하신 뒤에 처리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한다 이 말이. 그래요, 알겠네. 그만 가보시게. 사신이 떠나간 뒤에 사마의가 거기 자기 휘하 장군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머지않아 제갈량은 죽게 될 것이다. 먹는 것은 저렇게 조금 먹고 일은 그렇게 많이 하면 필히 이것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오장원의 별이 떨어지죠. 제갈공명이 죽어요. 오장원에 지는 별.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여러분 보고 있는 식소사번이에요. 먹는 건 적고 그리고 일은 많다. 이 번은 번잡하다는 뜻인데 이 만을 번자하고도 통해요. 이 번자하고도 통해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먹는 건 적단 말이죠. 먹고 쉬는 시간은 적어. 먹는 거 적고 쉬는 시간은 적고 일은 많아. 이것 때문에 그 천하의 제갈공명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죽겠는 거예요. 식소사번. 요즘 식소한 건 좋죠. 요즘이야 좋지만 여기서 식소는 뭐냐면 하여튼 좀 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죠. 과로사하는 거예요. 과로사하는 거. 그래서 이 제갈량이 마지막 온몸으로 전하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하는 말은 식소사번이에요. 많이 먹고 영양가 좋은 걸로 잘 먹고 잘 누리고 일은 좀 적게 하자. 일 좀 적게 하자.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이 많이 줄었죠. 아이고. 그래서 이거 참 이래서 또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 너무 일이 많은 편이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일이 굉장히 많아요. 방송하랴 무슨 뭐 어디 저 강연 다니랴 뭐 또 책 쓰랴. 아이고 저도 매번 이 식소사번 이 강의도 하고 뭐 얘기도 들려주면서도 제가 정작 그냥 저는 먹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 더 안 좋죠. 식다 4번이야. 하여튼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도 좀 적정하게 하면서 그렇게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을 잘 갖추는 것. 그것이 이 제갈량이 우리한테 전하는 그런 또 교훈이다. 여러분 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도 붓글씨로 한 점 써왔어요. 멋지게 써왔어요. 보세요. 식소 4번. 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드릴게요. 여러분을 드릴 테니까. 요즘 너무 바쁘신 분들, 좀 여유를 찾고 싶은 분들은 이 식소 4번 보내달라고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갈량과 관련된 그래서 탁고당에서 제갈량리를 쭉 보고 그렇게 탁고당의 그 인형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조형물들을 보면서 그 유비 얘기 그리고 또 제갈량의 그 이야기들, 제갈량이 마지막 전하는 교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쭉 거기 나오면 첫 번째 만나는 이제 멋진 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모택동 글씨예요, 여러분. 모택동 마오쩌둥이 이 글씨를 이 서예 초서를 굉장히 잘 썼어요. 특별히 활달해가지고 보세요. 막 초서가 막 비문 밖으로 날아갈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이 시가 이 백제성에서 가장 유명한 시예요. 누구 시예요? 이백의 조발백제성. 조발백제성이라는 시예요. 이 조발백제성이 여기에 이렇게 모택동 글씨로 딱 하나 써 있고 옆에는 또 주울레 아시죠? 쪼월라에 그때 이제 모택동 때 이제 총리였던 쪼월라의 글씨로 또 써 있어요. 근데 모택동 글씨는 굉장히 활달하고 주울레 글씨는 굉장히 단정하게 써 있죠. 그 옆에는 또 짱저민 중국의 국가 주석이었죠. 후진타오 이전에. 근데 그 짱저민 글씨가 딱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다 이거예요. 이 조발백제성이라는. 조발백제성 일찍 출발한다. 백제성을 출발한다. 이백이 쓴 거예요. 이백이 여기에 왔었어요. 뭘까요? 이건 이제 좀 얘기가 길어져요. 이백이 시를 잘 졌지만 벼슬은 별로 운이 없었어요. 이백이 이제 살던 당시가 사실 개원성세를 이끌어낸 현종이 다스리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당현종, 양귀비와 놀아났던. 양귀비와 놀아났기 때문에 뭐 당나라가 결국 쇠락하게 되면서 이제 어리석은 혼군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양귀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아주 명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개원의 성세를 이끌어낸 훌륭한 군주였다고. 그 시기에 이제 이 개원 성세 그때 활동했던 것이 이 이백이었는데 이백이 벼슬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관계로 나가가지고서 자기 꿈을 펼치고 싶은 백성 창생을 구제하고 그리고 임금을 바르게 하는 그런 원대한 유가적 꿈을 가지고 있어 관계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 관계로 나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과거시험이고 하나는 추천제예요. 높은 관리들한테 추천을 받으면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과거시험 통과하지 않아도. 근데 그 관리들이 추천할 때 뭘 보냐면 보통 그 사람의 자기의 그 추천을 바라는 사람의 시문을 봐요. 그걸 딱 보고 이 사람은 재주 있다. 이 사람은 인품이 훌륭하다. 딱 보는 거죠. 그죠? 시품 인품이에요. 그리고 이 이백은 자기가 워낙 시를 잘 쓰니까 이거 항상 준비하고 다니는 거죠. 쫙 주면 그러면 막 높은 대관들이 야 어떻게 이런 대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그렇게
관계로 나가길 희망했는데 이상하게 될 듯 하면서 이게 잘 틀어져요. 그러다가 무려 17년이 걸리죠. 왜냐면 이백이 재주는 좋았는데 좀 덕은 부족했나 봐요. 소위 말해서 승질머리가 못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일이 될 때도 이게 뭐가 일이 되려면 말이죠. 때로는 꼭 참기도 해야 돼요. 재주 많은 사람 특별히 참을 땐 참아야 돼. 근데 이게 못 참거든 꼭 틀어져 버려. 근데 그렇게 해서 세월이 17년이나 흘러가요. 물론 그동안 이제 이백의 시명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도가의 도사로서의 시명 그 명성도 높아져요. 그리고 마침내 10대 지난 어느 탁 현종이 부르잖아요. 그래도 한동안 현종 곁에서 잘 나가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얼마 못 가요. 그것도 이백의 성질 때문에. 그래도 그 당시 가장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고력사라는 바로 비서실장 이 고력사한테 잘못 보이는 바람에 결국은 쫓겨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곳저곳 방랑하던 시기에 마침내 뭐가 터지냐면 알록산의 날이 터져요. 알록산 반군이 저쪽에서 저쪽 북경 그쪽에서부터 반란 일으켜가지고 바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곧 다 막 난리 나가지고 현종은 저 촉으로 사천성으로 도망가고 그러면 아들 둘을 시켜가지고서 이제 반란군들을 협공해가지고서 진압하도록 큰 아들 이형한테는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저 다른 아들 이형한테는 남쪽에서 군대를 끌고 협공해가지고서 이제 반란군을 토벌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큰 아들 이형이 아버지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가 그 황제가 돼버려요. 이 아버지 현종을 그냥 상왕으로 올려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서 그 지금 알록산 반당을 쳐들어가고 있는 이 자기 동생 이형한테 이제 이린한테 야 너 돌아가 통수권 내놔 해가지고서 돌아갈 것을 명해요. 그러니까 또 이 이린도 뭐야 이 권력을 자기가 갖고 형제지간에 이 정권 권력 정치 권력 투쟁이 생겨요. 결국은 이 형한테 동생이 패하고 그때 마침 이 영왕 일인 남쪽에 여산에 머물고 있던 이백이 결국 영왕 일인 쪽에 그 막부에 들어가가지고 그와 함께 이제 이를 도모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란 부역죄로 판단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또 여산에 머물고 있을 때 부인이 못 나가게 했어요. 부인 네 번째 부인이에요. 다 중간에 죽기도 하고 막 갈라서기도 해가지고 네 번째 부인인데 이 부인이 딱 보니까 안 돼. 지금 정치 권력의 투쟁에 뛰어들다 큰일 난다.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막았어요. 그래도 이게 너무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정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백이 말년에.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나갔다가 그렇게 결국은 곤욕을 치르고 이제 심양 감옥에 그거 지금은 지우지양이죠. 그 심양 감옥에 갇혀요. 이건 내란 부역 이거 사형이에요. 여러 사람들 도와줘가지고 사형분하고 겨우 이제 유배형에 처해졌어요. 근데 어디 귀주의 야랑이라는 곳이에요. 진짜 멀고 먼 곳이에요. 이제 장강 삼합을 지나가지고 한참 더 가야 돼. 거기 이제 60날 가까운 나이에 거기에 이제 유배를 떠났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건 뭐 죽음의 길이에요. 삼협을 쭉 올라가는 겁니다. 삼협 물이 옛날에 얼마나 거세게 흘렀겠어요. 근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올라가요. 겨울 석 달을 올라가는데 그 자리야. 맨날 가면 그 자리. 석 달을 그 삼협을 지나고 올라가요. 막 지옥 같은 세월인데 이제 뭐 귀양 가면 더 지옥 같은 세월인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지옥문이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절망 속에서 딱 근데 삼협을 지나가지고 삼협의 마지막 단계인 거꾸로 보면 마지막이죠. 처음은 이제 이 구당협이니까 밑에부터 올라오면 서릉협 지나고 무협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구당협이니까 구당협에 딱 지나가지고 이제 처음 만나는 곳이 백제성이에요. 거기 딱 도착했는데 또 도착했는데 거기 뭐 누가 황제로부터 사면dek이 다 와 있어. 이백은 죄가 없다. 집에 돌아와도 좋다. 어떻게 된 걸까요? 황제가 이백의 진심을 이해했을까요? 그가 뭐 모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황제가 드디어 나를 이제 제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구나. 야, 난 앞으로 황제가 나를 불러주겠지. 이렇게 착각했지만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그 당시 관중 지역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었어요. 전쟁 중에 기근이. 그래가지고서 그런 심한 기근에는 관례적으로 죄수들을 풀어줘요. 그래서 사형당할 사람이 있으면 유배형으로 감형시켜주고 유배형 이하는 전부 다 구이지야 집에 돌아가. 그래서 집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듯한 그런 감격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조선에서는 아침 일찍 백제성을 출발하며 짜오츠 보디 사윈지엔 조사 아침에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이게 작별하다는 뜻이죠. 아침 일찍 백제성을 작별한다. 어디에서? 채운간 찬란한 구름 속에서 오색 구름 속에서 백제성을 이별하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천리강릉 1일 환이라
천리길을 가는 데는 강릉, 옛날 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엽을 벗어나서 처음 만나는 큰 도시. 그때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쭉 그 강이 넓어지니까 삼엽이 아니죠. 거기가 뭐냐, 형주라는 곳인데 옛날에는 그리고 강릉이라고 했어요. 우리 강릉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한자가 똑같아요. 그 천리 강릉, 거기까지 천리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천리 강릉길을 1일 환영, 하루 만에 들어간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올라올 때는 그 거친 물결 거슬러 올라올 때는 몇 개월 걸렸어요? 3개월 걸렸어요. 근데 그걸 하루 만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건 물결 타고 가는 거니까 물론 빠르게 가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무슨 뭡니까? 이제 이 즐거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쾌수똥 타고 가는 듯한 그런 자기 그 쾌감을 이런 구절로 표현한 거죠. 이 속도감으로 표현하는 거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세 번째 거예요. 양안 원성 제부주, 양안 요한성 디부주, 양쪽 기슬개서, 삼엽의 양쪽 기슬개, 원성, 원숭이 울음소리가 제부주야. 세자는 운난 뜻이죠. 울제자. 부주, 끊임이 없다. 그치지 않는다. 디부주. 양쪽 기슬개 원숭이 울음소리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 삼엽 양 기슬개 원숭이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제 현대 들어와가지고 이곳에 커다란 배들이 다니니까 이제 이 원숭이들이 많이 더 깊숙이 숨어버렸는데 최근에 가니까 다시 방생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원숭이 울음소리가 이게 삼엽에 울려 퍼지는 원숭이 울음소리는 이건 뭐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괴로움이에요. 이게 가을 바람이 쫙 불어가는데 거기에 원숭이 울음소리가 쫙 흘려오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다 눈물바람. 보통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유형의 땅으로 가는 유배객들, 또 고향을 멀리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제 장사하는 장사치들, 그냥 그리운 것이 이 가족들이고 다시 볼 수 없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절절한데 그때 들리는 이 원숭이 울음소리가, 원숭이 울음소리 어떻게 들려요? 원숭 그럽니까? 네. 캐 마치 가족들의 이름을 자기가 부르는 듯이 원숭이 울음소리 세 마디에 눈물 옷깃을 적신다는 것이 당시 이제 그곳에 이제 노랫말이 늘 전해져 왔을 정도예요. 근데 여긴 달라졌죠. 양쪽 옆에 기슭에서 원숭이 울음소리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이건 더 이상의 슬픈 기색이 없어요. 여긴. 그죠? 뭐예요? 빵빠레예요. 시인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죽음의 땅으로 가던 시인을 다시 삶으로 불러낸 그 환희에 대한 찬가, 그를 축하하는 빵빠레로 들리는 거죠. 캐 이 아니고 캐캐캐캐캐캐캐캐캐 빵빠레로 들리는 거라. 그 소리가 그냥 계속 끝까지 그 축하의 빵빠레가 그냥 3일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칭조 이구어 완총산. 내가 탄 가벼운 배는 이미 지나버렸다. 만중산은 첩첩산중이죠. 만겹으로 겹쳐져 있는 산들이니까 이 삼엽 구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 만중산의 험한 지경을 내가 탄 가벼운 배는 벌써 싹 지나가 버렸다. 가벼워진 인생의 무게, 그것들을 이제 이 가벼운 배가 상징적으로 보여지죠. 나는 이제 이 험한 이 만중산의 험난한 인생의 관문을 다 지나서 드디어 이제 넓은 강에서 평탄하게 순항의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기대를 담은 거죠.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에, 행간 하나하나에 지금도 이 1300년 전에 지은 200의 시지만 지금도 거기에 환히 착약하는 그 기쁨의 정서가 그냥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죠. 우리도 지금 만중산의 그 험한 사비의 길을 가고 있죠. 그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것도 이제 빨리 끝나고 우리 탄 이 배가 가볍게 쫙 그 만중산을 지나가듯이 지나갈 날이 퍽퍽히 오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울한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신 하부들 계십니까? 이 시를 쫙 한번 읊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서 그 먼 시절에, 머나먼 시절에 200이 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았던 200의 기쁨의 정서가 다시 거기서 용출해서 여러분 삶을 적셔서 여러분 기쁨의 정서를 회복시켜 줄지도 모릅니다. 꼭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赵此不敌彩云间千里江陵一德还两岸远声提不住轻舟一过万重山. 녹음해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한번 듣고
자꾸 들어보면 이거 저 따라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하는 게 음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송은 낭송하고 달라요. 낭송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성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朝辞 百地 蔡云间 千里 장링 一日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이걸 약간씩 과장하고 약간 노래 부르듯이 조금 길게 빼거나 조금 더 과장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음악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달라졌죠. 朝辞 올라갔죠? 百地 더 올라갔죠? 蔡云间 이렇게 이게 이제 음송이에요. 음송은 이제 구전되어 오기 때문에 비록 같은 형식의 이런 시들이라도 다 달라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지역마다 좀 다르는데 요즘 제가 틈나는 대로 그 음송으로 우리 학우들한테 가르쳐주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선보이기도 하는데 뭐 좀 계속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 나가는 것이 아마 이렇게 유튜브에 실리면 계속 남아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다시 실행해서 들으면서 익히면 금방 해요. 뭐 중국어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오늘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서 김성문 교수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저 예전에 소동파 적벽에서 읊으신 적벽부를 듣고서 중국어 하나도 몰랐지만 너무 좋아서 그거 한번 연습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이 노인이 70 넘은 노인이 거기서 쫙 하는 거예요. 중국어를 모르는데 제법 근사하게 해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뭐 다시 중국어도 공부하게 됐다고. 이거 금방 해요. 칭저 이과 완종산 여러분이 탄 배가 우리가 모두 함께 타고 가는 배가 좋기 만난의 이 험한 산을 지나서 평탄한 그런 넓은 항해, 순탄한 항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것도 하나 써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칭저우 이과 완충산 있죠? 경주 이과 완중산을 제가 이렇게 멋있게 썼어요. 경주 이과 완중산. 산에서부터 쭉 과짝까지 막 강물이 흘러가지고 막 구비구비 이거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로 주려고. 그래서 이제 요즘 좀 힘들고 어려운 우리 대우 경북 학우들 중에서 한 명은 꼭 이거 주고 싶은데 지금 나오셨나 모르겠네. 대우 경북 33대 학생회장 아 저기 예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0에 대한 얘기 그 뒤에 200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해주면 잠깐 설명할까요? 200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돌아가요. 희망의 가득 차게 돌아가요. 드디어 착각을 한다고요. 황제가 나를 드디어 인정해 줄 것이다. 내 가치를 비로소 알고서 나를 사면해 줬구나. 착각을 해. 착각은 자유하지만 참 착각도 이분수지. 황제는 이미 200을 잊은 지 오래예요. 그래서 200은 기다리는데 황제가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가 차고가 있는 안 되겠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이런 재능이 있는 인사인지를 직접 보여주겠다. 가지고 60 나이에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간다. 군대가 가서 내 공을 이루리라. 여러분 60 나이에 지금 논산 훈련소로 간다고요. 저기 부인과 함께 머물러던 그 여산에 있는 그곳에 출발해가 저 산동성 그냥 그 말리길을 그곳 저 산동성 쪽에서 북쪽에서 이제 작전하고 있었던 이광필의 군대 그쪽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걸 가요. 혼자 가요. 뭐 같아요, 여러분? 창 들고 로신한테 타고 가는 돈키호테 느낌이 들잖아요. 말년에 약간 돈키호테 된 느낌이야. 이 200이 말이죠.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목적지 갈 수도 없는 참 이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안유성에는 땅투라는 곳이에요. 땅투라는 안유성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그곳에 혈령이 먼 친척이야. 이양빙이란 전각으로 아주 유명해요. 이양빙이 이 병든 200을 돌봐줘요. 그래서 말년을 거기서 보내요. 그래 거기서 이제 잠깐 동안 좀 병세가 좋아지면 그 근처에 구경도 하고. 그래도 그 근처가 장강이 흘러가요. 장강이 흘러가는 채석기라는 곳이 있어요. 채석이 나오는 곳이어서 풍경이 아름다워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좀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병이 깊어져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은 시집 원고를 다 넘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집 내가지고 인쇄 받아서 잘 내가 그동안 신세진 거 그걸로 갚습니다 하고서 그 청산에 묻혀요. 그게 200의 죽음이에요. 마지막에. 근데 여러분 200 죽으면 어떻게 200 그렇게 죽어요? 아니에요. 200 어떻게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예요? 강물에 빠져 죽은 거잖아요. 강가에서 혹은 배 위에서
술 한잔 먹고 있는데 달이 쫙 떠올라가지고 강물에 달이 비쳐. 그것이 아름다워가지고 그걸 껴안으려고 그냥 뛰어들었다가 익사했다. 익사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200은 문학사에서뿐만 아니라 이 대중 속의 200의 이미지는 뭐냐면 신선이에요. 그렇죠? 200이 시를 썼을 때 사람들이 다 신선히 쓴 걸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선 이런 시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틀림없이 하늘에 있는 언어를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평가한 시인들이 많았어요. 200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200이 신선인데 그래가지고 그 적선 얘기 나오죠. 하늘에 높은 벼슬을 지어 있는데 옥황상제한테 벼를 줘가지고서 인간 학예로 귀양문 적선일 것이다. 근데 어떻게 그런 신선이 병들어 죽느냐고요. 200이 죽음이 알리자, 200의 죽음의 부고가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 없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200의 죽음 설화예요. 200이 평소에 좋아했던 달, 평소에 즐겼던 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200의 익사설 죽음 설화죠. 200이 이제 말년에 그 채석기 강가에서 창강 강가에서 논일다가 술을 한 잔 쫙 들어 얼딸딸 취했는데 그때 마침 청명한 달이 딱 올라서 그것이 저 장강에 비치더라. 그야말로 거기에 툭 뛰어들어가지고서 장강에 달을 끼워넣으려 했다가 그만 익사했다. 그래가지고 그 당도에서 멀지 않은 채석기라는 곳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그럴 만한 장소 하나 딱 특정을 해가지고 지금도 거기 남아 있어요. 이곳은 200이 달을 끼워넣으려고 뛰어들었던 곳이다. 그래가지고 착월대. 착자는 잡을 착자 있죠. 착월대라는 이런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죽음설화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 재밌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항성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관으로부터 고래가 쫙 솟구쳐 올라 거기에다 200을 딱 태웠어요. 인간의 옷을 다 부숴버리고 신선의 옷을 쫙 갈아입은 200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기경성승천설화예요. 장강에 무슨 고래가 있냐고 하면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저는 그 장강 돌고래를 봤어요. 돌고래거든요. 장강 돌고래. 학명이 있어요. 장강 돌고래. 옛날에 살았어요. 지금은 삼엽댐이 만들어지면서 자취를 감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박제된 것을 제가 삼엽박물관, 중경박물관에서 봤어요. 주둥이가 굉장히 길어요. 충분히 사람 탈 수 있어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게 조성된 설화예요. 그거 타고 올라가요. 기경승천. 또 뭐가 있나요? 산막이 있어요. 어부가 등장해요. 다음날 하늘로 떠나간 다음날 이른 새벽에 어부가 그 채석기 밑에서 그물을 건졌더니 그물에 뭐가 걸려 나왔을까요? 200이 입었던 옷, 신발. 거기에 200 신발에 200 딱 써 있어. 분명히.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전부 주섬주섬 다 왔다. 그 어진 어부가 그 채석기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쫙 만들고 그곳에 이제 의관총이죠. 의관총. 지금도 있어요. 의관총이 만들어진 것이 중당대 이후에요. 200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200을 그리워하고 200에 대한 시를 남기고 200을 노래하고 200을 제사하고 거기는 200이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0의 사당이 서고 200과 관련된 지금도 막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곳은 200으로 인해서 산업단지가 돼버렸어요. 200 호텔, 200 국밥집, 태백 문방구 전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진짜 이 무덤이 있는 청산 거기서 멀지 않아요. 사람들 거기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뇌리 속엔 200은 어떤 존재? 하늘, 신선해.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전쟁과 기근과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 기쁨을 줬던 그런 신선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진짜 저기 있는 청산 무덤은 저희같이 전공한 사람만 가가지고 거기에서 전공한 사람들이 200에 대해 기리고 200 좋아하는 자기 고향이나 자기 고국에 있는 좋은 술을 갖다가 막 붓는 통에 200 무덤 100m 전부터 술 냄새가 지금도 진동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 얘기는 이 정도로 하시고 좀 많이 올라왔군요. 시창 이런 거 시창의 창법을 알려주세요. 교수님 글씨를 액자에 넣어서 책상 앞에 걸어놓고 열공하고 싶어요. 아이고, 근데 이거 3장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쭉 한 보고 나중에 보고 그곳에서 정해서 그냥 발표해 드릴게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200이 떠나가고 8년 뒤에 이곳 백제성에 200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또 한 명이 찾아듭니다. 그게 누구예요? 시성 두보예요. 두보가 8년 뒤에 이곳에 와요. 두보와 200은
정말 시문학사에선 두 양대 거봉이죠. 그죠? 하나는 시선, 신선처럼 그냥 현실에 매이지 않고 표표에 달아 올라가서 무한 창공을 나르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상상력을 막 그냥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렇게 창작을 했던 이백이 있고, 한쪽에서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끝없이 동정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했던 시성 두부가 있고, 하나는 낭만주의, 하나는 현실주의. 이것들이 그냥 이 중국의 시학을, 중국의 이 시사를 이끌고 가 있는 양대 그냥 그 거봉이고 커다란 축이죠. 두 사람은 그런데 그 두 사람도 나이 차이는 11살이죠. 그러니까 두부가 훨씬 젊어요. 11살 많아요. 이백이. 근데 둘이 굉장히 친했어요. 둘이 함께 만나서 여행도 많이 했어요. 이백이 장안에서 결국 이제 정치에서 실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 산동성으로 가는 길에 낙양에 들렀는데, 그때 낙양에 마침 젊은 이제 시인 두부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쭉 여행을 같이 해요. 여행하면서 형제처럼 지내요. 가을날 손잡고 다녀. 술 먹고 같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같이 자. 형제처럼 지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헤어질 때 아쉬워하고 떨어져서 그리운 편지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서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흩어지면서 다시는 보지 못하죠. 그래서 꿈속에서도 보고 두부는 꿈속에서 이백을 보면서 시를 쓰고 시를 남기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백은 떠나가고, 그 다음에 8년 뒤에 이곳에 두부가 전쟁으로 이것저것 자독들을 이끌고 이곳저곳 감숙성으로 갔다가 다시 사천성으로 갔다가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병들고 늙어가니 더 이상 이제 귀향을 지체했다가는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전쟁통에 흩어진 내 동생들 얼굴을 한번 보고 죽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사천성에 출발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사천성에 출발하면 처음에 장강을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저 형주까지 가서 그곳에서 한수를 타고 쭉 타고 올라가면 낙양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낙양, 거기가 바로 자기 고향이니까 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 쭉 오는데, 장비에 그 사당이 있는 운양 그쪽에 오니까 병들었어. 병들어가지고서 좀 거기 머물다가 조금 병태가 나아지니까 쭉 갔어. 또 다시 병들었어. 그래가지고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머문 곳이 백제성에 있는 이 기주예요. 여기 있어요. 그때 그 고향,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갈수록 깊어지고, 그 그리움 속에서 몸은 갈수록 쇠해지고, 그렇게 늙고 병들어서 고향을 그리는 심사, 그 전쟁통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동생들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로 지은 시가 오늘 볼 등고라는 시예요. 이곳에서 지었어요. 근데 중국의 수많은 문학사에 목말하고 있는 수많은 시들 중에서 200의 조갈백제성이 가장 쾌시, 유쾌한 시라고 한다면 가장 쓸쓸하고 가장 의롭고 고독한 시가 바로 두부의 등고시.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하는 그런 시들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나왔다는 것도 재밌죠. 이거 등고, 덩가오. 등고란 것은 높이 올라가는 거죠. 높은 데 오르는 것,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음력 9월 9일 중양절 습속이죠. 중양절에는 이제 음력 9월 9일 중양절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온 가족들이 함께 소풍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뭘 따죠? 산수유 붉은 열매. 산수유가 그때 좀 막 붉어요. 그걸 따가지고 탁 머리에 붉은 거니까 이게 사악한 기운을 내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화주를 촥 마셔요. 장수를 비워나는 거지. 이게 풍속이 됐어요. 매번 등고 이 9월 9일 되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늘 산에 올라가서 즐겼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서 흩어진 뒤로 동생들 다 흩어지고 가족들만 데리고 지금 두부가 곳곳을 전전하는데, 이게 9월 9일만 되면 그 생각나는 명절만 되면 이게 이제 제일 장남이니까 이 두부가.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들 생사를 몰라가지고서 그냥 가슴앓이를 해요. 이번 이 명절엔 나 홀로 이렇게 올라가지만 내년 명절 때는 등고 이 같이 온 동생들과 함께 올라갈 수 있겠지. 그렇게 또 하루 한 해가 지나고 또 다시 또 홀로 올라가.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홀로 높은 산에 올라가. 탄식과 그 고독 깊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백제성 이 기주의 먼 땅 이 기주에서 지은 이 슬픔과 탄식의 노래 등고. 펑지 티엔가오 웬샤오 알. 바람 급하고 하늘 높은데 원숭이 울음소리 슬프구나. 앞서 얘기했죠. 이백은 빵빠레로 그렇게 들렸던 원숭이 울음소리가 두부한테는 그렇게 처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쫙 불어.
말로 온 그냥 이 전쟁통에 곳곳을 떠돌면서 자기 형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동생들의 목소리처럼 들려. 주정 사보 녀페이호이 하얀 모래밭에 맑은 모래밭에 이제 맑은 물가의 모래밭에 새 한 마리가 날아 돌고 있어. 계속 돌고 있어. 안착을 하지 못하고 저기 계속 맴돌고 있는 새 자기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시인의 눈에 무변 낙목소서와 우비엔 누어무 시야오 시야오 시야. 온 이 장강 사막을 가을 돼가지고 낙엽들이 바람에 唰 와서 떨어지는 거지. 끝없이 나뭇잎은 쓸쓸히 지고 노경의 자신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기도 저 낙엽처럼 쇠락해서 떨어지고 있구나. 내 생명 다 가물가물 사라져 가는데 부진 장장 꾼꾼라이 다음없이 흐르는 장강만이 꾼꾼라이 세차게 흘러가는구나. 뭐예요? 장강은 뭐예요? 세월에 나의 이런 노쇠함과 나의 이런 외로움 이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세차게 흘러가는 무정하게 흘러가는 세월이지. 그래도 외로움이 더 극대화되죠. 그죠? 완리 베이치우 창조커 말리는 이건 이제 고향으로부터 말리 떨어진 거죠. 말리까지 그 세월이 나를 말리까지 이곳에 데려간. 하필이면 또 슬픈 가을이야. 창조 이 슬픈 가을에 항상 작게 난 나그네로 떠들어. 여러분 최백호가 노래했죠.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뭐저저. 이 가을에 늘 위로만 더해지는 이 가을에 나는 항상 나그네로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지. 보니엔 또빙 두덩탈. 100년 다병, 100년은 일생입니다. 내 일생 동안 다병 병이 많아. 이런저런 뭐 이제 제일 병이 참 많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편마비도 오고 뭐 당뇨도 있고 막 굉장히 많았는데 그 병 많은 몸이 독등대야. 이 등고하는 이 9월 9일 중앙절에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 동생들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 독등대라 혼자 올라 매번 혼자 이 높은 무대에 올라면 이 대자는 여기에는 독등 대자는 이게 꼭 누각 이런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산이 있어서 산 쭉 높은 곳에 약간 평범한 곳 그런 곳을 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슬픈 가을에 홀로 외로움이 점점 짙어가는데 젠난 쿠헌 판双빈 이 가난에 이 고통에 이 온 가난과 온 이 고생에 그냥 머리가 휘어져 흰머리가 너무 무성한 것이 그 너무너무 한스럽단 말이지. 이 머리에서 흰머리 이 시절이 이 세계가 자기에게 강요한 그런 자신의 이 노쇠함이죠. 이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시대가 안겨준 불행의 상징이 바로 이 흰머리. 그런데 그걸 이기려면 여기서 오는 이 슬픔, 이 외로움 이걸 해결할 방법가 없는데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허지우지 허지우. 한잔 허지우. 리아오다고 신팅 주어지우 빼. 근데 요도야. 요도란 말은 이게 이 병들고 나약한 모습이죠. 병 들어가지고서 신팅 다시 머물렀다. 다시 멈췄다. 탁주짠도 멈췄단 말이에요. 그 사람부터 이제 금주 명령이 내렸어요. 당신 이렇게 술 마시다 금방 죽어요. 술 드시지 마세요. 신정 다시 멈췄다고. 조금 나아지면 한 잔 더 먹고서 그 위로움 달래려고 한 잔 먹고 또 병이 더 깊어져. 할 수 없이 또 다시 멈췄어. 술로도 이런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들에 대한 안위, 걱정 이런 것들을 씻어낼 수가 없어. 그런 모든 걱정과 이 모든 그 외로움, 모든 고독을 그냥 그대로 즉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더 깊어지는 고민, 더 깊어지는 사양지심. 이것들을 적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이제 이 슬프다는 차원으로 보게 되면 참 끝없이 슬프죠. 그죠? 여러분, 두부의 그 슬픔, 두부의 이 고독 이런 것에 여러분 10분 동정이 되시죠? 결국은 이 시를 짓고 얼마 돼서 이제 몇 년 지나서 이곳을 나가요. 나가서 이제 죽더라도 고향에 돌아가자 해가 나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삼해을 나가요. 나가가지고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북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시 또 이제 그 당시는 알록산 난은 이제 진압이 됐는데 알록산 난을 이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조정의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지방의 군벌들이 막 생겨나면서 곳곳에 병변이 많았어요. 병난이 많았다고. 결국 못 가요. 다시 이제 떠도는 거예요. 남부 지방을 떠돌다가.
저 밑에까지 호남선까지 가서 거기 먼 친척한테 기댈까 갔는데 또 홍수 나가지고 더 이상 못 가. 그래서 와 저돌다가 결국은 동정호 부근에서 배 위에서 죽어요. 근데 끝까지 죽으면서도 시를 써요. 정말 지독하게 죽어서 거의 하여튼 뭐 죽음을 앞두고도 그냥 다 나비가 오고 그랬어도 입으로 불러가지고 그 자기 아들을 받아 쓰게 해가지고 죽기 전에 막 어마어마한 장편 시를 남기고 죽어요. 진짜 시인은. 이 시에서 이렇게 슬픈 이 두보의 처지가 잘 적나게 드러나지만 이 시는 이게 단순히 이렇게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보 같은 처지가 돼가지고 두보의 시를 읽으면서 자신의 슬픈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슬픔을 딛고 일어나요. 슬픈 사람들 마음을 도닦아주던 거 그거 뭐 기쁨의 정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그런 슬픔에 처한 사람들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듯이 이 시는 그렇게 슬픔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주고 위로해주면서 다시 그가 슬픔을 딛고 일어날 힘을 전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요? 이 시는 다만 슬픈 게 아니고 장엄함이 있어요. 이 시에. 그래서 이 시를 얘기할 때 이 평자들은 비장미를 얘기해요. 비장. 슬프면서도 장엄하다. 비장미를 얘기해요. 그 비장미. 이 슬픔 속에서 자기 슬픔의 감정을 다 배설해내고 그 장엄함에 기대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삼사구 같은 거예요. 무변낙목 소소하. 끝없이 저 삼야배 산하에 이 잎들이 지고 그 가운데를 끝도 없이 다음 없이 장강이 세차게 흘러간다. 이런 표현들, 이런 거대한 이런 구도가 거기에 이제 그 산하가 품고 있는 그 산하 속에서 호연지기를 흘렀던 그런 정신들, 그것들을 담아내면서 이 시를 아주 건강하게, 아주 장엄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두보 시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이것이 왜 이런 장엄함이 여기 깃들 수 있을까? 슬프면서도 이건 어렸을 때부터 소년 시절부터 그가 명산대천을 여행하면서 거기서 얻은 호연한 기상, 호연지기 때문이라 저를 그렇게 보고 있죠. 그 호연지기가 담겨져 가지고 그것이 사람들 마음을 잘 어루만지면서 강하게 새롭게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두보 상이지. 이게 이제 여러분 거기 이제 백제성에서 200의 그 처음에 탁구당 출발해서 탁구당 보고서 내려와서 백제성 정문 앞에 그 모택동 12에 거기에 이제 적혀 있는 두보의 200의 조발백제성을 딱 보고 그 쭉 내려와요. 계단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 두보의 상이 저렇게 있어요. 거칠게 삐쩍 마른 두보의 모습이 있죠. 이 시를 읊을 당시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주에 머무른 것이 한 2년 남짓 됐는데 여기서 400수가 되는 400의 수인가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많은 시를 써요. 노년의 시들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개인의 우수가 황혼역에 이른 개인의 우수가 아주 아름답게 정말 아주 정제된 그런 표현으로 잘 만들어져 가지고 두보 시의 최정점에 이르고 있는 것이 이 시기입니다.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슬픔을 딛고 일어나면서 최고의 작품들을 만들어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 장강 삼엽 여행을 다 마친 겁니다. 자, 이제 볼까요? 여러분들 뭐 질문 있는 거 볼까요? 다른 미인들의 별칭은 무엇인지요? 실제로 여행하는 기분입니다. 멋진 여정 잘 따라가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쫙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미인들이 사대미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 사대미인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죠. 왕소군은 나간이었고 그다음 왕소군의 앞선 시대 월나라 미인 서씨는 뭐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서씨가 빨래하고 있는데 강가에서 강에 물고기들이 서씨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지느러미 팔랑이는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쭉쭉 가라앉았다. 가라앉을 침자에 물고기 어자 침어 침어 이 침자 가라앉을 침자다 물고기 어자 이게 이제 서씨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여포가 사랑했던 초선은 폐월이죠. 폐월. 그러니까 초선이 딱 그 밤에 서 있었더니 달이 초선의 얼굴이 자기보다 더 이뻐. 그래서 구름을 불러가지고 자기 얼굴을 그 달 얼굴을 가렸다. 폐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양귀비는 수화 숫자 부끄러울 숫자에다 꽃화자. 그
꽃이 자기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양귀비 모습보다 자기가 못나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거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 33대 학생회장 민병주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으로 답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좋은 날들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아이고 그죠. 대구 경북 지역 생각하면 아이고 참 마음이 하여튼 조만간 빨리 잘 정리가 되고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언과기실 꼭 받고 싶습니다. 한자로 변환을 못해서 그냥 한글로 썼습니다. 언과기실 연구어 지시. 교수님 저에게는 언과기실을 실천해야 함을 언과기실도 달라는 사람도 있고 지역 실명을 알려주시고 이건 이제 과에서 한 거구나. 올해 2학년에 편입한 학생입니다. TV에서 뵙다가 드디어 선생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동안 숨통이 막히는 시간을 보내다가 선생님의 힘찬 소리에 시원한 줄기가 트였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곳을 답사도 못 가니 대신 관련된 200과 두보시를 아까 들려드렸고요. 김성훈 교수님이 보고 중어중문학과 입학한 경북 김천 사는 학생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작품 받아서 저희 집안 대대손손 가업으로 뭘 또 이렇게까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강산업 여행하고 호북성은 4대 협곡까지 여행하기 힘든가요? 자유여행으로요. 호북성까지 은시협곡 말하는 거군요. 은시대협곡. 할 수 있죠. 근데 그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좋죠. 은시대협곡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엽 쭉 하고 거기서 내려서 다시 육로로 해가지고 은시대협곡 갈 수 있죠. 은시대협곡도 좋긴 한데 장가계가 더 좋죠. 장가계가 더 볼 건 더 있고. 충북 단양에서 김은정 학우입니다. 언과기실 주시면 늘 액자에 넣어서 말주침하며 살겠습니다. 서울 2학년 시청의 율법, 창법.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거 말씀드렸고, 교수님 글씨를 액자에 넣어서 책상 앞에 걸어놓고 열공하고 싶어요. 지리한 200과 두보의 시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호쾌한 노래소리에 시인의 마음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시간 때문에 시창법에 대한 것은 안 되겠지요. 시창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달라요. 작품이 똑같은 7원절구고 뭐 해도 뭐 5원절구 따로 있고 다 있잖아요. 다 그 방식이 지역마다 뭐 약간씩 달라가지고서 그 좀 다양하지만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여러 개를 들어보고 조금 더 좀 음악적으로 더 이렇게 완성도가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소개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관심이 글쎄 제가 이걸 지금 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제가 오프라인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함께 시 공부도 하고 음성을 배우고 있는데 음성을 배울 수 있는 그 오프라인 강좌가 물론 서울밖에 없습니다만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선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또 재개할 겁니다. 학과로 문의를 하시면 제가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오셔가지고 저한테 시창이 아니고 음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을 여러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대구 경북 학생회장님 민병주 학우님하고 그다음에 경북 김천 사는 학생 그 두 분께 제가 작품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빨리 수습이 돼서 순항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200의 19 이거를 우리 대구 경북 33대 학생회장 민병주 학우님께 드리고 그다음에 경북 사는 김천 사는 학우님께 식소 사본 이거 드릴까요? 이거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언과기실은 아까 꼭 받고 싶다는 분이 여러 분 계셨는데 어떡하죠? 그 충북 단양의 김은정 학우님 언과기실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께 드리고 나머지 분들 꼭 받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메일로 제 메일 아시죠?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써서 주소로 보내드릴게요.
이 세 분은 저 따로 여기 저 주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 이걸 보내드립니다. 예, 시간이 벌써 9시네요. 다 됐습니다. 저랑 함께 한 여행 즐거우셨습니까? 진짜 이제 빨리 코로나19 잘 정리되고 우리 함께 여행을 가는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구 경북 가구들 더 기운 내시고, 예, 이제 이 관문 다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순조로운 항해가 더 신나는 항해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하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再见。